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4.3 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분석해보고 각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향후 전국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4.3 보궐선거 경남 통영 고성은 자유한국당이, 창원 성산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합후보가 승리를 했지요. 결론부터 잠깐 보면 촛불 민심으로 전국을 주도하던 민주당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고 봅니다.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어느 정도는 평평해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총선은 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게 저희 판단입니다. 결국 부동층에서 민주당 지지로 갔던 국민들 상당수가 도로 중간지대로 선회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좀 더 지켜보자면서 최종 판단을 내년 총선으로 유예한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언론과 각 당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결과가 1대1이 되었으니까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더 첨예하게 대립할 거다. 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와 경제 파탄을 심판했다. 황교안의 한계가 드러난 선거다. 또 PK 민심과 구도는 변한 게 없다. 등등 다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노회찬 전 의원의 무게감이 있었던 창원 성산 지역에 막판에 물론 정의당이 극적인 역전승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지지가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속이 상해서 투표를 안 해서 504표 차이밖에 안 났다, 이렇게 분석한 걸 봤는데요. 저는 정의당 민주당이 단일화 안 했으면 창원 성산도 자유한국당이 이겼을 것으로 봅니다. 단일화 전 여론조사도 그랬고요. 정의당은 기권한 표들은 정의당 성향의 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처럼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정치 상황을 볼 때 투표율이 더 높거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일에 출마를 했으면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반면에 통영은 원래 자유한국당 텃밭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나 자유한국당도 정치를 잘 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는 준 결과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득표가 35%를 넘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보면 만일에 이번 선거에서 두 곳 모두 이겼으면 오만과 자만심에 빠질 수 있었는데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자민당이 예전에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지금 자민당이 55년 집권은 물론이고 2009년도에 잠시 권력을 내준 것 빼고는 지금까지 보수 자민당 독주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른미래당, 애국당과의 통합으로 보수연합, 그리고 나아가 중도층까지 지지세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숙제가 있을 것이고요. 민주당은 애써 선방했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지도부는 내심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친노 친문 핵심인 양정철 전 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으로 내정되었고, 또 최근에는 일본 동경에서 양정철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회동도 있었습니다. 또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주당 홍보위원장으로 온다니 내년 총선에 아마 사활을 걸면서 전략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정의당도 지금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이번에 10년 감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 당에 제일 유리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을 아마 더 밀어붙일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얘기도 좀 해보면 이번에 민중당에도 져서 당이 지금 내용에 휩싸여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 얘기도 거세게 불고 있고요. 저는 현 우리나라의 낮은 정치 수준을 감안할 때 손학규 대표가 정치운도 물론 안 따르지만 선천적으로 정치 DNA와는 좀 안 어울리는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역이 있는 삶이라는 명언도 남겼는데 바른미래당 어른답게 이번에 깨끗이 한 발 물러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그럼 바른미래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는 정당하고 대통령 될 사람이 있는 정당만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런 거대 당들이 이래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제3당이 존재감도 있고 필요한데 우리 지금 상황은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도 기약하기 어려운 처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해체 모여보다는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고 새 출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여전히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 지지는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지금 탄핵이나 남북 문제, 경제 문제, 또 민주당 실정에 대한 심판, 각종 의혹들 해서 양당이 치열하게 이슈를 갖고 공격들을 할 건데 그 사이에 바른미래당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총선은 인물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지역구의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여전히 해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안철수나 또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표직을 덥석 물기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자칫 내년 총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상황을 지금 마냥 지켜만 볼 수도 없고 한마디로 바른미래당이 여러모로 힘든 시간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2020년 총선, 각 정당들은 차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총선을 위해서 지금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